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일 값이 급등하면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 도매 가격은 최대 160%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 맛있게 생긴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금사과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사과뿐만이 아니죠. 배추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배추, 금무, 심지어 수산물이나 고기까지도 갑자기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정부 발표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사과가 금사과가 되면 돈을 제일 많이 번 곳이 철강회사나 건설회사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철강회사나 건설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농산물 도매 법인이 지난 4년간 벌어들인 이익이 5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생산자와 소비자 가운데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과 값이 오르면 철강회사나 건설회사가 돈을 번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저나트륨, 고단백 이렇게 특정 건강 영양 성분이 강화된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4년 8월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구독형 도시락 중에 표시를 위반한 것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나의 선택으로 나는 한다고 했는데 구조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사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 문제 중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경제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잘 기른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언니네 텃밭 사례인데요. 자기가 직접 기른 제철 과일이나 채소들을 꾸러미로 만들어서 가운데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요.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50대에서 80대까지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했던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농사 짓는 일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건강한 채소들을 소비자한테 준다. 두 번째 언니네 텃밭의 특징은 토종 씨앗을 지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씨앗의 대부분이 전 세계의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종자 회사로부터 그 씨앗을 사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언니네 텃밭은. 정말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 밥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급식의 바우처라든가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한창 성장기의 아동들이 매 끼니를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연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 두 끼 프로젝트입니다. 지방 정부랑 시민들이 같이 하는 차원에서는 진주시가 대상 아동을 특정하고요. 아이쿡 자연드림에서 자원은 지원하고요. 아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은 행복도시락을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밥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삶에서 좀 가까이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는 작은 성공들입니다. 긴 시간 하나하나 노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변화시킨 한국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안전한 먹거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생활의 전반적인 걸 협동하는 조직이다. 줄여서 생협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401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은 한살림, 아이쿱 생협, 두레 생협, 그리고 행복중심 생협 이렇게 있는데요. 한국의 생협 전체의 규모를 보면 175만 명이 넘게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9,7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다, 작은 일일 거다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한국의 생협 역사는 30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어서 현실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실제 생협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이 넘습니다. 식품 유통 산업에서 가장 넓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건 스위스의 생협입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이고요. 일본 생협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일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사업 규모액은 3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슈퍼마켓 간다 이거를 나 쿱에 다녀올게. 협동조합이 특이한 곳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마켓의 개념으로 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할 만큼 되게 친근하고 많이 시도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협이 처음에 만들어졌었던 1990년대 말에는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식품 안전의 문제, 농촌을 살리자,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생협이 출발했다면 일본의 생협은요, 칼라 텔레비전을 만들려고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칼라 텔레비전이라는 신기술의 가전제품이 등장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칼라 텔레비전을 만드는데 조합원들이 동참하면서 일본의 생협이 되게 큰 발전의 계기가 됐고요. 유럽은 또 좀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역할로 소비자 협동조합이 작동합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생협도 그런 이제 시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90년대에서 지금 2024년은 한국 사회도 엄청 많이 변했죠. 아주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친환경 유기식품을 사려면 생협을 가야만 했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생협 매장이 아니어도 친환경 유기식품을 살 수 있는 데 많습니다. 심지어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저는 어떤 면에선 한국 생협이 한국 사회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식품 안전의 구조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문제가 없어졌냐? 그렇진 않은 거죠. 먹거리를 기반으로 삶의 건강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생협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출발은 개인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큰 것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생협의 조합원으로 참여한다거나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겠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일의 전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집에 나만의 작은 화분을 길러본다거나 조그맣게 상추나 토마토나 이렇게 길러 먹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 또 음식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창고형 마트에 가서 한 박스씩 사서 이걸 소분을 했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면 이제 냉장고를 크게 사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한 개 살 때보다 한 박스면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그것을 보관하는 전기세, 그 비용들 결국은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양을 생각해 본다면 값싸게 많이가 아니라 적당하고 귀하게 맛있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는 실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병장수. 건강하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모두 원하는 일일 텐데요.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가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사회적 경제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생협 매장 사업의 목표는 매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생협의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모든 슈퍼마켓에서 안전한 식품, 정직하게 표시된 식품, 소비자에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굳이 한국 생협이 혼자 할 일이 없는 거죠.